그 워낙 많은 요청이 있었어가지고 오늘은 그 스시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랑 제가 씨부리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. 이 커뮤니티의 구독자분들이 주신 질문들도 좀 녹여볼 건데 이 영상 하나에 못 녹일 정도로 너무 많고 그 백해 무익한 질문들까지 해주셔가지고 이 영상 취지에 맞는 질문만 몇 개 선별했습니다. 우리 질문 고른 데만도 진짜 뚝배기 터지는 줄. 뭐 스시를 먹으면서 할 건 아니고 영상은 그냥 가는 기분 좀 내려고 예전에 쓴 거 우려 먹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스시야를 어려워하지 마세요. 그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는 손님이에요. 그냥 맛있으면 맛있어서 가는 거고 굳이 뭐 스시 입맛에 맞지도 않는데 갈 필요도 없고, 그리고 뭐 가기 전에 뭐 책을 본다든가 뭐 막 이것저것 공부할 이유도 전혀 없죠. 그럼에도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냥 그 초밥은 좋아하는데 그 막연하게 스시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, 아니면은 이제 제 영상 보면 그냥 뭐 웃긴 것 같긴 한데 도통 뭐라 씨부리는지 모르겠다,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. 뭐 꼭 그런 분들 아니어도 이제 내용별로 영상에다가 북마크도 다 해놓을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. 먼저 그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, 어떤 스시야로 시작해야 하나,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그냥 가장 저렴한 곳으로 입문하세요. 요즘 스시야가 워낙 많이 생겨서 뭐 어디가 제일 싼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가보지도 않아서 맛이 뭐 어떤지도 모르지만, 이런 추천을 하는 이유는 그 판초밥만 먹다가 처음 오마카세를 먹으면 아무리 싼 곳을 가더라도 이 감동 같은 게 있어요. 이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. 근데 이게 가격대를 한번 높일 때마다 한 번씩 오는 감동이거든요. 근데 그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중에 큰 집 살다 작은 집 못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시작부터 비싸고 맛있는 스시야 가서 먹으면 당연히 감동이 진짜 존나게 밀려옵니다. 근데 그 더 느낄 감동이 없는 거야. 얼마나 허망해요.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감동 느끼는 그 과정들이 진짜 얼마나 꿀잼인데, 무조건 싼 데서 시작하세요. 뭐 엔트리급이니 미들급이니 하이엔드급이니 난 누가 나눠놓은 건지도 모르겠고, 기준은 그냥 가격이에요. 뭐 싸면 엔트리고 비싸면 하이엔드, 뭐 그 사이에 있으면 미들. 근데 이게 뭐 그때그때 기준되는 금액이 달라요. 이거 몇 년 전에는 디너 기준 10만 넘어가면 하이엔드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거 다 미들이라고 부르더라고. 뭐 가격들이 다 워낙 오르니까. 그럼 이제 스시야 입장해 봅시다. 우선 복장은 나처럼 이렇게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어야 돼요. 안 입으면 뺀지 먹을 수도 있어. 그리고 남의 집 손님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신발도 벗어줍니다. 냄새 안 나는 양말 꼭 준비하세요. 나처럼 얼타지 말고. 그리고 셰프님 부담되도록 바로 카운터 앉자마자 그냥 카메라부터 카운터에 올려놓습니다. 여기까지 다 개소리인 거 아시겠죠? 그 복장은 웬만하면 터치 안 해요. 뭐 스랩바가 아닌 이상. 일본에서는 몇 군데 반바지 안 되는 곳이 있긴 하던데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 못하겠고, 신발 벗는 곳은 테츠카 한 곳밖에 못 봤어요. 나 일본에서도 못 봤어. 그리고 처음 가는 곳은 그 셰프님한테 원래 먼저 사진이나 영상 찍어도 괜찮냐고 양해부터 구하고, 그 다음에 뭐 폰이든 카메라든 들이대는 거예요. 카메라는 이제 카운터에 흠집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서버분이 카메라 밑에 뭐 이렇게 받칠 헝겊대기 같은 거 갖다 줘요. 그럼 그 위에다 올려두시면 돼요. 아, 그리고 누가 물어봤는데 왁구도 뭐 저 정도 박살나도 입배는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 뭐 그닥 까다로운 게 없어요. 사람 사는데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셰프님이나 이제 다른 손님한테 패기치는 짓만 안 하면 돼요. 그러니까 거창하게 준비할 것도 없고, 뭐 먹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먹으면서 셰프님한테 여쭤보면 웬만하면 다들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. 굳이 뭐 이거 공부해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. 저도 뭐 책 같은 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추천해드릴 책도 없고, 그냥 어릴 때부터 많이 먹으면서 이제 여러 셰프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냥 자연히 익힌 게 많죠. 지금 와서 보면 옛날 셰프님들도 틀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뭐 섣부르게 한 군데 셰프님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셰프님 말 막 맹신하면 안 돼. 그 사람들도 다 틀려. 그리고 스시 좀 먹는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도 대부분 다 틀려요. 그러니까 블로거든 유튜버든 뭐 나 같은 놈들 다 포함해서 다 뭣도 몰라요. 그러니까 맹신은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런 게 있구나,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 이 시점에서 그 용어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. 이제 초밥을 일본말로 스시라고 하잖아요. 그거를 이제 일본어나 뭐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, 일단 1번이 히라가나로 쓰는 스시, 그리고 2번이 저게 관동 지방에서 많이 쓰는 한문이에요. 스시를 이렇게 써요. 그
스시야들 가보면은 스시 뭐뭐뭐 써있을 때 저 한문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3번은 관서지방. 오사카 가면 또 스시 모시기 이럴 때 보면은 앞에 스시를 저렇게 써놨어요.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흔히 수사라고 하는, 왜 우리나라도 수사집이라고 하잖아요. 김수사 뭐 이런 거 유명하는 거. 그게 스시예요. 저 한문입니다. 근데 이 스시의 어원이 그 하도 썰이 많아요. 한마디로 믿을 만한 게 없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그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. 스시야 스시야 많이 하잖아요. 그게 저 한문 쓰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제 집 가짜 써가지고 스시야 그게 스시집인 줄 아시는데, 근데 집 옥자 써서 스시야예요. 저 집 옥자가 보통 가게에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야 스시야면 스시 파는 데고, 템프라야 하면은 튀김 파는 데고, 우나기야 하면 장어 파는 데고, 이제 뭐 분당 스시야처럼 이렇게 가게 이름에다 쓰는 거는 집 가짜 쓰기도 해요. 분당이나 긴자의 스시야는 진짜 그 집 가짜 써서 스시야야. 그 오마카세, 이제 오마카세는 맡기다라는 뜻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그냥 뭐 셰프님 꼴리는 대로 주십시오 하는 게 오마카세인데, 이게 출발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스시야랑 연관이 있어요. 그 우리나라 스시야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하면서 꼭 언급되는 게 그 왜 삼성의 건희 회장님이 긴자의 키요타에서 스시를 먹고 뭐 신라호텔 아리아케를 막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뭐 그때부터다 뭐 이런 내용인데, 요 오마카세 출발이 그 키요타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야 키요타가 그냥 한국에서나 유명하고 가보면 뭐 한국인 중국인 바글바글하고 뭐 더럽게 비싼 식당 뭐 이런 이미지인데, 원래 키요타 이제 일대 그 초대 장인인 그 고 시게소 할배, 이분은 아직도 스시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거든요. 지금 좀 팬시한 스시야들 가면은 왜 그 인테리어로 보이는 나무 빙장고, 이것도 시게소, 이분이 시초고, 스시야에서 이제 참치 도매업자랑 연계해서 뭐 참치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시게소님이 시초예요. 그때 계약을 맺은 곳이 이제 이시지라는 참치 도매상이고요. 그리고 그 덕에 아직도 키요타는 참치로 유명하죠. 그리고 원래 스시는 오마카세랑은 반대 표현, 오코노미가 기본이었어요. 오코노미는 이게 맡기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이고, 그러니까 지가 먹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골라 먹는 게 오코노미예요. 근데 이거를 또 시게소 할배가, 아 니들이 뭘 알겠냐, 그냥 여물고 주는 대로 처먹어라, 이게 오마카세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시게소 할배는 이 지금 현대에 있는 오마카세 스시야의 시스템을 정립한 사람이지. 그리고 이 시게소 할배 제자가 이제 키요타 2대 장인이 니이츠라는 분인데, 이 사람이 이제 긴자의 천재로 불리면서 키요타 전성기를 이끌어요.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가게는 그냥 팔려요. 뭐 쓸데없는 소리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럼 뭐 이제부터 밥 먹기 시작해 봐야죠. 보통 점심 오마카세는 바로 스시로 시작해가지고 스시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, 저녁 오마카세는 그 스시 먹기 전에 전체 요리 같은 것들이 꽤 다양하게 나와요. 요거를 츠마미라고 부르는데, 원래 직역하면은 이게 손으로 집어먹는 뭐 간단한 음식 뭐 이런 뜻이고, 보통은 이제 안주거리를 가리킵니다. 아 뭐 물론 술 안 먹어도 돼요. 나 술 못 먹어서 나도 원래 안 먹어요 술은. 이 츠마미들을 좀 나눠서 보면은, 뭐 사시미는 이제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고, 스노모노, 뭐 마키모노, 야키모노, 아게모노, 스이모노 뭐 등등 원놈의 모노들이 막 있죠. 아 이거 뭐 일본어 교실도 아니고 영상이 되게 재미없게 길어지는데, 이 모노가 것, 그러니까 한문으로 물자예요. 물, 그러니까 뭐뭐한 것,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노모노는 식초에 스를 써가지고 뭐 초무침이나 초회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, 마키모노는 마른 거, 뭐 김말이나 김밥 종류 이런 게 많죠. 그리고 야끼모노는 구운 거, 그리고 아게모노는 튀긴 거, 그리고 스이모노는 저기 마실 흡자라서 스이모노는 마시는 거. 뭐 번외로 이제 야끼든 막기든 그 이소베라는 말이 붙는 게 있어요. 이거는 김으로 감싼 거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는 재료를 넣고, 그리고 이소베 막기나 이소베 야끼 이렇게 부르죠. 그러니까 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이 고등어 김말이는 사바, 이소베, 막기 이렇게 부르는 거고, 요 가리비구이는 호타테, 이소베, 야끼. 쉽죠? 그리고 이제 주방장님들을
그 셰프님들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타마에라 그래요. 뭐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. 이타초, 뭐 타이쇼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나중에 더 알아보시고. 이타마에는 뭐냐면은 이 이타가 판때기, 그게 도마를 말합니다. 그리고 마에는 앞 전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도마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이타마에가 주방장이다. 도마 앞에 서 있는 분이니까. 이제 츠마미 다 먹으면은 스시 나올 차례인데, 이게 일본말 같은 경우에는 명사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제 뒤에 오는 명사 앞에 그 점이 두 개가 붙어요. 그러니까 스시 앞에 뭐가 붙으면은 이렇게 즈시가 돼. 그러니까 제가 흔히 니길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니기루, 이게 쥐다라는 동사인데 이거랑 스시가 합쳐져가지고 니길이 즈시가 되는 거예요. 이거 그냥 니길이라고 좀 줄여 부르는 거고, 스시에는 뭐 니기리 말고도 종류가 오지게 많아요. 뭐 밭데라즈시니 뭐 테마리즈시니 뭐 나레즈시 뭐 더럽게 많은데,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니기리즈시랑 보우즈시죠. 여기 이 사바 보우즈시가 있는데, 보우는 봉 뜻하는 거예요. 그 몽둥이. 그러니까 생긴 게 봉같이 생겨가지고 봉초밥이라고 하는 거지. 그리고 또 요 스시를 샤리랑 네타로 나눌 수 있잖아요. 먼저 샤리는 스시에 쓰는 밥을 얘기하는데 한문으로 요렇게 써요. 저게 원래 그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, 저희 왜 그 족같은 일 참으면은 몸에서 살이 나오겠다 하잖아요. 그 살이에요. 그 쌀알 생긴 게 사리처럼 가느다 다 해서 붙은 이름이래요. 그리고 이제 요리의 재료를 일본말로 타네라고 하는데, 얘를 뒤집어가지고 은어처럼 부르던 게 지금 이제 네타로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밥 위에 재료 올리는 게 샤리에 네타 올린다,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이제 또 그 업장에 대한 매너에 관한 내용들 중에 그 주류 관련한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. 이제 뭐 술을 꼭 시켜야 예의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,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어째 이렇게 자주 다니겠어요? 저 술 못 마셔요. 그냥 술 없이 먹습니다. 그리고 업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준비해 놓은 주종이 뭐 화이트 와인, 스파클링 와인, 그리고 사케, 그리고 맥주는 거의 아무데나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부분의 업장이 이제 레드 와인은 반입이 안 돼요. 팔지도 않고. 왜냐면 그 카운터가 되게 깨끗한 그 나무잖아요. 히노키 나무로 되어 있는데 보통 거기에 이제 얼룩 생길까봐 보통 많이 꺼리시더라고요. 그 외에는 제가 뭐 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뭐 할 말은 별로 없고. 마지막으로 또 많이 물어보신 게 앵콜. 이 앵콜 스시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무슨 공식처럼 있는데, 뭐 일본은 뭐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. 뭐 사실 이게 배가 안 부르거나 아니면 뭐 더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더 주문하면 돼요. 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이제 셰프님들이 판단해가지고 얘기해 줄 거고, 그리고 해당 재료가 뭐 비싼 거라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은 이제 보통 셰프님이 먼저 안내를 해주세요. 뭐 물론 어떤 업장은 이게 셰프님이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이래가지고 뭐 이거저거 막 얘기를 해요. 뭐 몇 개 막 얘기했는데 계산할 때 보면 그냥 다 따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모르겠으면은 좀 가오가 떨어져도 돈 더 내는 거냐고 물어보고, 심지어 뭐 얼마냐고도 물어보고 시키는 게 좋아요. 뭐 이게 좀 쪽팔릴 수도 있는데 이게 안전빵이야. 왜냐면 가오 지키려다가 추가 주문한 그 우니소바 한 그릇에 막 10만 원 넘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실화입니다. 스시조에서. 이렇게 뭐 앵콜 스시까지 뭐 다 드셨으면은 뭐 앵콜 안 할 수도 있지. 그냥 안 먹고 끝났으면 이제 계산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. 보통 자리에서 계산해 달라고 하면은 아래서 카드 가져가서 계산해 주니까. 물론 현금을 낼 수도 있고. 그리고 뭐 더 모르겠거나, 그리고 식사가 끝났어도 이제 셰프님 한가해 보이면은 뭐 궁금했던 거 이런 거 막 여쭤보시면 셰프님들도 이제 재밌게 막 답해 주세요.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이게 웃기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셰프님들도 심심하니까 본인들이 재밌어 하면서 얘기해 줍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패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, 그러니까 대화 그냥 많이 마음 편하게 나누세요. 뭐 뒤에 손님들이 막 기다리고 이런 것만 아니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 거니까. 뭐 이 정도면은 알아야 될 거 다 안 거 아닌가? 그 재료 이름 같은 거는 원래 영상마다 제가 그 좌상단에 다 쓰니까 뭐 필요 없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재료에 관련한 질문들도 좀 많았는데 그런 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별도의 영상으로 하든지 말든지 해보겠습니다.
일단은 끝.